다우존스 0.5% 올랐고 S&P 0.4, 나스닥 지수도 0.5% 올랐습니다. 대체 왜 올랐을까?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 딱히 그냥 이제는 그렇게 뭐 내릴 만한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호황제가 다 있어요. 증시에 호황제가 다 있지만 그렇다고 그 악재들이 뭔가 확 끌어내릴 만한 뭐 그런 엄청 뭐 빅 악재도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냥 이제 그냥 약간 숨고르기 좀 하고 꾸역꾸역 또 올라가고 뭐 이런 흐름, 그러면서 이제 아마 산타 랠리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사실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쭈쭈베이비님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또 저희 PD분하고 서로 또 재테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또 하셨었네요. 그래서 아이고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또 이따가 나가서 어우, 쭈쭈베이비님이 오늘 특징주 찍기 디어 앵코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패턴을 아셨어. 네, 첫 번째 종목이에요. 특징주 첫 번째 종목. 네,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 뭐 주목이 기업은 당연히 엔비디아로 했습니다. 뭐 미리 예고를 드리면서 오늘 이제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배럴당 뭐 76.75달러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전일 대비 한 1% 정도 하락을 한 건데 뭘 저걸 이렇게 주요한 이슈라고 잡아왔나 싶으시겠지만, 사실 개장 초만 하더라도 73달러대까지도 급락했었어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5% 넘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제 좀 이슈를 봐야 돼요. 아무래도 이게 국제 유가라는 것은 뭐 인플레이션을 뭐 완화하느냐, 더 우려를 주느냐 뭐 이런 대목도 있지만, 어떤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던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뭐 그런 또 하나의 지표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국제 유가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유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장 초반에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번 주말, 그러니까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4일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열린다고 했는데, 저 처음에 봤을 때는 뭐 그냥 일정 조정하다 보면은 뭐 밀 수도 있지 했는데, 이게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어차피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추가 감산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다들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연기했다는 것은 회의 직전에 서로 사전에 그래도 입을 좀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난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국제유가 우리 방어하기 위해서 감산하자, 그냥 겉으로 보면 되게 좋지만, 그럴 여력이 있는 기업가 나 유가 이걸 많이 그래도 생산을 해가지고 팔아야 돈이 들어오는데 뭐 유가 방어한다고 생산 안 하고 있다가 우리 그럼 뭐 먹고 살아? 분명 이런 국가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합의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교환으로 이제 합의를 했고, 그래서 한 4일 정도 휴전을 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거 하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나 보다 라는 점. 그것도 국제유가 하락 요인이었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정보청에서 주간 원유 재고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급증했습니다. 이게 지난 17일 날 마감한 요 주간 기준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약 116만 배럴 재고가 한 주간에 늘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870만 배럴이나 재고가 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수요가 생각보다 좀 부진한가 보다, 뭐 그런 해석들. 그러니까 감산도 차질이 빚어져 수요도 뭔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장 초반 5% 급락했지만 그래도 좀 낙폭은 많이 줄였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하락을 하면 튀어오르는 뭐 그런 흐름들도 있어서, 그래서 유가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흐름을 좀 봐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거 예상보다 훨씬 덜 청구들을 했어요. 고용 상황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우리 경제 상황 그래도 잘 받침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을 한 지표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주택담보대출 30년 동안 상환하는 이 평균 금리, 그러니까 아마 금융사마다 다 다르니까 이제 평균치를 내는데, 그게 전주에
4.44%였는데 이 평균 금리가 7.29%로 지금 4주 연속 계속해서 모기지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0월 말만 하더라도 한 7.79였으니까 지금 뭐 한 달도 채 안 돼서 많이 하락을 했죠. 그죠? 거의 50bp가 하락을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주간 동안 모기지 신청 건수도 전주 대비 한 4%가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조금씩 좀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대출 받아서 집을 장만하려는 그런 수요가 그래도 이제는 꼼틀꼼틀 나오는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물론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20%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 모기지 신청 건수가. 하지만 뭔가 이런 신호들도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이 지표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미시간대가 집계하는 이제 다양한 지표들이 오늘 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말에 아마 휴장하고 뭐 오전장 조기 폐장하고 하니까 지표가 오늘 다 몰렸습니다. 이 11월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61.3으로 나왔는데요. 미시간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월에 2번씩 발표해요. 그래서 월 중간쯤 예비치, 월 후반쯤 해서 확정치를 얘기를 하는데 예비치 대비해서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월말에 발표한 확정치만 쭉쭉쭉 보면은 4개월 연속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의 이 지표는 6개월 내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하냐면 우리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차입 비용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 높아진 차입 비용으로 인한 이 경제적 스트레스가 이건 좀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심리가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미시간대 집계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5까지 높아졌어요. 이게 지난 9월만 하더라도 3.2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플레가 완화됐다 하는데 소비자들은 1년 후에 인플레이션 4.5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고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그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 소비자들이. 거기에다가 높은 차입 비용으로 뭔가 스트레스는 있어. 종합해보면 연말 쇼핑 시즌인데 좀 한산하겠다. 생각보다 쇼핑 시즌에 그게 별로 득을 못 보겠다. 소매업체들. 그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근데 요 며칠 소매 관련 기업들 계속 전망치 제시하고 하면서 소비 위축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 뭐 이러면서 뭐 실적 전망치라던가 이번 실적이라던가가 예상을 자꾸 밑도는 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종합이 되다 보면 소비 경기가 조금씩 위축이 되고는 있구나라는 게 다 확인이 되는,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비 경기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이게 그래도 우리가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완만하게 둔화되느냐, 아니면 이게 나중에 약간의 충격적인 수준까지 나오느냐, 그런 측면에서 소비와 관련된, 소비 경기와 관련된 이런 지표들 저희가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RBC 캐피탈도 내년 S&P 500 이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거 봤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5천 제시했는데 RBC 캐피탈도 똑같이 5천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RBC 캐피탈이 올 연말 목표치를 4,250 제시했거든요. 지금 4,550쯤 되니까 연말엔 되게 보수적으로는 봤는데 또 내년에는 또 5천까지 간대. 사상 최고치 찍는데. 그에 대해서 RBC 캐피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지금 어떤 펀더멘털 같은 거 봤을 때 올 연말 적정 지수는 4,250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앞으로 이제 경제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올해보다 한 4% 늘 것 같고 그런 점으로 인해서 증시는 계속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 내년에 올라갈 부분을 이미 땡겨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단 채권 시장의 매력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금리 이제 정점론이 나오니까. 그래서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으로 주식 시장이 약간
그러니까 아마 유동성이 이렇게 분산이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은 수익률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년 한 10월쯤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정말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경기 침체. 이게 내년 증시에 있어서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다라고는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관건이다. 증시의 향방을. 하지만 본인들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그냥 완만하게 잘 유지가 되면서 내년에 S&P 500은 5천까지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연달아 이렇게 보면 이게 꼭 컨센서스가 되는 느낌이죠. 5천 가나 봐. 이런 믿음.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것도 한번 소개는 해드리도록 할게요.